살 빼야지,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한 번쯤 이렇게 다짐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식단도 조절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검진 때 체중 지적받은 분들, 관절 부담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 당뇨나 혈압 관리 때문에 식사량 줄이기 시작하신 분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살을 뺐는데 더 피곤하고 더 어지럽고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것 같은 느낌 드신 적 없으신가요? 체중계 숫자는 줄었는데 손에 힘이 없고 전보다 몸이 더 무거운 것 같고 자꾸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느낌. 이게 과연 성공적인 다이어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살을 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다이어트.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굶거나 약에만 의존하거나 요요 현상 때문에 더 망가지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진짜 건강해지는 방식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덜 아프고 덜 지치는 방향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했던 분들 혹은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지금 내 몸에 맞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 빼는 건 참 힘든데 다시 찌는 건 금방이더라. 정말 맞는 말입니다. 며칠, 몇 주간 힘들게 식단 관리하고 운동해도 잠깐 방심하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체중. 왜 이런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몸의 방어 시스템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면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기초 대사량을 줄입니다. 즉, 평소보다 덜 태우고 더 아끼는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예전처럼 먹게 되면 줄어든 대사량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체중은 쉽게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방식의 다이어트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든가 단백질 없이 채소만 먹는다든가 갑자기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체중은 빠질 수 있어도 근육이 같이 빠지면서 몸이 망가집니다. 이런 다이어트는 피로감을 더 키우고 신진대사를 더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면 유지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뇌와 식욕 조절 문제입니다. 지방세포에서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뇌에 이제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야 식욕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방이 줄어들면 렙틴도 줄어들고 그 결과 뇌는 배고프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 먹고 싶고 참기 힘들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늘어나고 이건 복부 지방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도 뒤틀립니다. 즉, 살이 잘 안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과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몸을 속이거나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똑똑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이 정도 먹어도 안 쪘는데 요즘은 똑같이 먹어도 왜 이렇게 살이 붙는 걸까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실제로 식사량이나 활동량은 큰 차이가 없는데 체중이 서서히 늘어나거나 배 쪽이 두둑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더 먹어서가 아니라 몸 안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건 기초 대사량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걸 기초 대사량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수치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30대 이후부터는 해마다 1%씩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여도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은 근육량 감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조직이 바로 근육인데요. 운동량이 줄어들거나
활동적인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육이 줄면 대사량도 함께 떨어지고 그 결과 지방은 더 쉽게 쌓이게 되죠. 특히 팔, 다리 같은 눈에 보이는 근육뿐 아니라 복부 깊숙한 곳의 근육까지 줄어들면 겉으론 별 변화가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체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인슐린 감수성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덜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더 많이 저장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는데도 뱃살이 유난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르몬 변화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을 전후해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체지방 분포가 달라지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서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놓치기 쉬운 건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상적인 활동량 자체가 줄어든 분들도 많습니다. 출퇴근할 때 걷던 시간, 장 보러 다니며 움직이던 시간들이 사라지고 나면 몸은 쉽게 비활성 상태로 전환되죠. 이게 바로 생활 속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나는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양, 움직이는 시간은 비슷하더라도 그걸 처리하는 몸의 기능이 달라졌고 그 변화가 바로 체중과 체형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먹는 걸 줄이기보다 몸의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근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고 호르몬 균형을 돕는 식단을 조절하고 조금이라도 자주 움직이면서 몸이 에너지를 다시 쓰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뭘 잘못 먹었나 하고 자책하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이유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맞춰주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정해가는 것. 그게 건강한 체중 감량의 첫걸음입니다. 왜 예전엔 조금만 굶어도 살이 빠졌는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그대로일까요?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예전처럼 밥을 줄이고 운동도 하는데 체중계 바늘은 꿈쩍도 안 하죠. 그러다 보면 점점 지치고 나는 원래 안 빠지는 체질인가 보다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식단이 틀려서도 아닙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살이 빠지기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몸의 대사 기능 변화입니다. 젊을 땐 몸이 에너지를 잘 쓰고 조금만 움직여도 열을 내며 지방을 태워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은 점점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쪽으로 바뀝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 방어하는 과정이죠. 이건 곧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과 같은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고 특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고 다이어트를 해도 결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겁니다. 게다가 몸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칼로리를 줄이거나 굶는 방식의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은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라고 인식합니다. 그 결과로 신진대사를 더 낮추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지방을 오히려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무리한 다이어트는 단기적으로는 체중이 빠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이 지방을 더 잘 저장하는 구조로 바뀌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는 거죠. 여기에 호르몬 변화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방이 하체보다 복부에 더 잘 쌓이게 됩니다.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줄면서
근육은 줄고 지방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건 쉽게 말해 몸이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잉여 에너지를 더 쉽게 지방으로 저장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뱃살과 관련이 많죠. 나이 들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탄수화물을 먹어도 살로 가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건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깊지 않으면 렙틴, 그렐린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면 쉽게 배고픔을 느끼고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더 찾게 되죠.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복부 지방 축적을 유도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건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이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굶기보다는 대사를 회복시키고 근육을 유지하며 혈당과 호르몬을 안정시켜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요즘 밥 반 공기만 먹어요. 하루 2끼로 줄였어요. 한 끼는 아예 안 먹어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량을 과감히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 굶다시피 다이어트를 시도하곤 하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오히려 살이 안 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은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음식을 갑자기 줄이면 몸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니 최대한 저장하자는 반응을 보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줄이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을 아껴두고 근육을 먼저 소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체중은 줄어도 지방은 그대로 근육만 줄어든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근육이 줄면 몸의 에너지 소모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엔 빠졌던 체중이 다시 쉽게 늘고 요요 현상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오랜 시간 공복 상태로 지내다가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이건 인슐린의 과다 분비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잉여 당분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굶는 다이어트는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과 그렐린 같은 호르몬이 영향을 받게 되면 평소보다 더 자주 배고픔을 느끼고 한 번에 폭식하거나 달콤한 음식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이어트는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게다가 에너지 부족 상태가 계속되면 뇌는 우울감, 짜증, 불안 같은 감정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움직임도 줄고 일상 속 활동량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건강만 해치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몸을 보호하려는 반응이 더 강해집니다. 굶는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몸은 더 강하게 방어 기전을 작동시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보다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처럼 잘못된 다이어트의 반복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사를 소량씩 나눠서 자주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식이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 지방 저장을 줄이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유지하면서 대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 유지가 핵심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지 말고 걷기나 근력 운동도 적절히 병행해야 몸의 에너지 소비를 유지하면서 살이 빠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이어트는 절대 단기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몇 킬로그램 빼야지 하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내 몸을 천천히 바꾸자는 생각으로 조금씩 꾸준히 이어가는 게 결국 지속 가능한 감량으로 이어집니다. 굶는다고 빠지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더 복잡하고 더 세심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내 몸을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똑똑한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잠 때문일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이어트는 운동과 식단 조절이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체중 조절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 몸속 호르몬의 변화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다양한 호르몬이 조절됩니다. 대표적으로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식욕을 좌우합니다. 렙틴은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반대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면 렙틴은 줄고 그렐린은 늘어납니다. 즉,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가 계속 배고프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평소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먹게 되고 이는 그대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몸의 스트레스 반응도 자극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이 호르몬 역시 체지방, 특히 복부 지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한 날에는 유독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고 식욕 조절이 힘들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도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감수성이 떨어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크게 오르고 몸은 이를 지방으로 더 쉽게 저장하려고 합니다. 즉,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지방 축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단순히 운동하고 식단만 조절해서는 부족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충분히 자는 습관, 이것이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설친다면 아무리 좋은 식단과 운동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요즘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이어트보다 먼저 수면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호르몬도 안정되며 결국 체중 감량 효과도 제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이어트를 진심으로 성공시키고 싶다면 잠부터 제대로 자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매일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자는 습관이야말로 몸의 리듬을 바로잡고 진짜 체중 조절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다이어트는 오래 해야 겨우 조금 빠진다는 인식이 많지만 사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루틴만 제대로 지켜도 단 며칠 안에 눈에 띄는 변화들이 시작되죠. 오늘은 식사, 운동, 수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확히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삶은 달걀 1개 또는 두부 반모 정도의 단백질을 먼저 드셔보세요. 이건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그 후엔 밥보다는 현미나 귀리 섞은 잡곡밥 반 공기에 나물 반찬 2가지, 기름기 없는 단백질 반찬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점심은 자유롭게 드시되 과식을 피하고 80% 정도 배부른 느낌까지만 드세요. 그리고 저녁은 오후 6시 전후로 가볍게. 예를 들면 채소 위주의 샐러드에 닭가슴살 100g, 두유 1컵이면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헬스장이 부담되신다면 걷기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중 편한 시간에 하루 20분만 빠르게 걷는 걸 실천해 보세요. 중요한 건 숨이 살짝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집안에서 5분 걷고 1분 쉬는 식으로 총 20분을 나눠서 하셔도 효과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기지개 켜기나 스쿼트 10번씩도 하루 2번만 추가해 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3일쯤 지나면 몸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데요. 밤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는 반드시 누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불은 은은하게, 방은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 잠자기 직전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족욕도 좋습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이 안정되면서 폭식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식사, 운동, 수면 루틴을 딱 3일만 해보세요. 먼저 달라지는 건 얼굴과 손, 발의 붓기입니다. 화장 안 하셔도 얼굴이 조금 맑아진 듯한 느낌이 들고 체온도 살짝 오릅니다. 식사 후 졸림이 줄어들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는 것도 변화의 신호입니다. 또 예전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쉬워졌다면 이미 몸은 새로운 루틴에 적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리하지 않고 단 3일. 딱 이 루틴만 지켜보세요.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가 다이어트를 계속 이어갈 동기가 되어줄 겁니다. 되는구나 하는 감각이 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멈추는 게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몇 킬로그램을 뺐다, 허리 사이즈가 줄었다,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하십니다. 물론 그런 변화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 내 삶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식사 시간을 한 번쯤 더 의식하게 되고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간식을 찾던 습관이 줄어드는 것. 이런 작지만 반복되는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의 리듬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리듬은 결국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생활의 틀이 되죠. 특히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내 몸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이 정도는 내가 바꿀 수 있구나 하는 작은 자신감. 그게 쌓이면 결국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이 됩니다. 그런 확신은 단순한 체중 감량 이상의 힘을 줍니다. 건강을 넘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는 습관의 구조 만들기입니다. 사실 누구나 며칠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려면 억지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조금 불편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완벽함보다 지속 가능한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식사 시간을 30분 당겨보고 간식을 한번 참아보고 침대에 10분만 일찍 누워보는 걸로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은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처음엔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익숙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 루틴이 따라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다이어트는 절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이, 친구가, 함께 사는 누군가가 나의 루틴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면 훨씬 쉽게 이어집니다. 혹시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면 나 자신이 가장 좋은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는 단순히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는 반복되면 일상이 되고 일상은 결국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선택이 가볍다고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는 이 선택이 분명히 당신의 건강한 인생을 이끌어갈 방향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바꾸기로 결심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 루틴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결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매일의 반복이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요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을 빼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노력한 만큼 유지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요요는 왜 반복되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감량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요요를 막는 핵심 전략들을 알려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